네, 신광섭의 오늘의 포착주 이어가겠습니다. 인빙구두 신광섭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신매님 언제 나오냐고 유튜브에 또 많이들 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11시 15분쯤에 나오실 거예요라고 했는데 딱 그 시간대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종목 리뷰부터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아니, 지니틱스 오늘 목표 주가를 또 넘어서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4,400원 목표가로 제시해드렸고 제가 이 종목을 지난주죠. 3월 30일, 3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주목하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고 웨이러블 IC칩 전 세계 중에서 지금 스마트 밴드죠. 7,500만 대 중에서 5,000만 대를 현재 IC칩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소개시켜드린 종목이고 관련된 뉴스들이 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뭐 제가 지난번에도 갤럭시 S4, 갤럭시 워치4죠. 워치4. 4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분기 출시 기대감. 그에 대한 뉴스들이 좀 이제 슬금슬금 나오다 보니까 오늘 멋지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화면 보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뭐 지금 충분히, 그러니까 좀 화면을 보실 텐데 제가 3월 30일 날 딱 이날이었죠. 이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때도 제가 그냥 뭐 깔아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조금 오늘 중으로 여러분 종가만 유지해주면은 조금은 매수를 권유해드립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좀 한 일주일 정도 횡보했습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그리고 오늘 멋지게 뉴스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지금도 20% 넘게 수익 구간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이격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그러니까 뭐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도 있죠. 대림빈코도 천천히 무난하게 올라가는데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특징이 대부분 윗꼬리를 길게 달고 쭉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그래프 좀 더 확대해 주세요. 잘 보이게. 네. 저기 보시면은 넓게 봅시다, 우리.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올 수 있어요. 또 제가 얘기하자마자 윗꼬리 달아서 좀 이렇게 욕먹을 것 같은데 좀 하시네요. 일단 오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보셔놓고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눌릴 것 같아요. 이 상승분에서 좀 눌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해인 가지고 나와서 조금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드렸거든요. 해인도 제가 2번 정도 오히려 이제 사골 매매라고 하죠. 계속 우려먹는 매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눌린다 그랬을 때 이제 4,000원 초반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며칠 동안. 여기서 좀 한 10% 정도로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10% 정도 반납했을 때 만약에 또 적당한 자리가 나오면 다시 또 제공력 관련 종목으로 또 들고 나갈 의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은 수익 실현을 기분 좋게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니틱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니틱스로 종목 리뷰 먼저 했고요. 이제 오늘의 포착주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종목 파버9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나왔네요, 바로. 빠릅니다. 네, 삼성전자 국내 단일 공급을 하는 업체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이 회사는 삼성전자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삼성전자 알루미늄 공급한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이전 보시면 이제 전자기기, TV라든지 컴퓨터의 이제 표면 아시죠? 이 표면이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알루미늄 관련돼서 표면 처리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공급업체가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좀 이슈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의료기기 사업이죠. 이것도 잠시 뒤에 좀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 일단 화면을 보면서 알루미늄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알루미늄. 자, 알루미늄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 텐데 제 화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띄워드린 화면이 바로 알루미늄 선물 시세입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 발췌한 자료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보세요. 진짜 지금 많이 올랐네요. 알루미늄 가격입니다. 알루미늄 가격인데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각도 자체가 그냥 언제부터 저렇게 이게 반등하기 작년 시작했어요? 5월부터 코로나 팬데믹 때 모든 원자재 가격들이 대부분 숏 포지션에 취해서 그때도 뭐 사실은 유가가 많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유가 찍듯이 대부분 원자재가 급락이 나왔다가 여름부터 2, 3분기 지날 때부터 서서히 올라가면서 제가 아마 뭐 술투기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말에 원자재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그때가 이제 11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때 조금 눌림이 주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절하된 상황이라서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가격들이 올라간다. 근데 이 종목이 왜
알루미늄 표면 처리 업체인데 왜 알루미늄 관련주냐라고 하실 텐데 알루미늄 관련주는 따로 있습니다. 국내에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 고려아연 아시죠? 고려아연이 이제 뭔가를 만들 때 거기에서 이제 금가루가 나오죠. 금이. 똑같습니다. 알루미늄 표면 처리할 때도 알루미늄 추출할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돼서 또 남은 물질 가지고 또 재가공을 해요. 이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된 이 자재 가격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국내 말고 중국에 이제 중국 알루미늄 공사라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사죠. 얘네 우리나라 치면 이제 KT, 한국통신 같은 존재인데 알루미늄 공사가 중국에서 이 ACH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거의 전 세계 독보적입니다. 거의 점유율 거의 한 70% 넘게 가져가고 있기 와, 때문에 네. 근데 사실 국내에서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 회사랑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 한 군데는 이제 알루코라는 회사입니다. 알루코가 이제 알루미늄 코리아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외국인들이 이쪽 원자재 수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보면은 지금 뭐 건설주 막 날아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시면 결국은 경기 민감주가 답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증명된 사실이고 어쨌든 많은 좀 얘기가 좀 벗어났지만 알루미늄 가격 신고가 관련된 부분들 당연히 수혜가 기대되고요. 계속해서 경기 민감과 그리고 원자재는 한 번 턴라운드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2년 정도는 최소한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모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바로 그 맥ICS라고 아실 겁니다. 이 회사가 인공호흡기 관련된 이 상품을 만든 회사인데 작년 7월부터 파버나인이 위탁 생산을 맡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700명이 넘어갔는데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한 2,000 정도 병상은 아직은 대기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번 4차 팬데믹이 물론 잠깐 지나갈 뭐 기후였으면 좋겠지만 갑작스럽게 심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될 배경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버나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 모멘텀이 될 만한 요인들 저희가 첫 번째 내용으로 짚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내용 확인해 볼게요. 외국인 연속 순매수세. 이 네. 종목도 외국인 수급이 좋은가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하루 빼고 계속 들어왔거든요. 11일 동안. 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지난 3월 25일, 24일부터 연일 순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제까지 기준 11일인데 하루 빼고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뭐 가격 전략까지 뭐 빠르게 같이 좀 수급이랑 같이 겸사겸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해요? 네, 뭐 일단 지금 뭐 좀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요 구간이죠. 요 구간부터 외국인들이 연일 순매수세. 그러니까 이틀 전 하루 빼고는 계속해서 연일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상으로 보면 조금 멀리 보겠습니다. 가까이 좀 보기보다는 좀 멀리 보면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기준이 뭐예요? 기술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사실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이 구간에 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그 코스피 지수 상승 대비해서 못 간 중소형 종목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작년에 안 좋았어요. 코로나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근데 당연히 알루미늄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가 되면 당연히 실적은 다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차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안 좋으니까 작년에 분위기가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은 삼각수렴의 세계 패턴은 아닌데 삼각수렴 패턴 관련된 부분은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저 선을 이제 간단하게 추세 라인을 그려드렸을 때요. 일단 이 종목을요. 이제 아직은 모잉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가까이 좀 당겨보면은 이 삼각 수렴의 상단 부분, 아직은 세기형은 아닙니다. 상단 부분이 대략적으로 한 7,1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이 오버슈팅이 나옵니다만은 한 7,200~300원까지는 좀 윗꼬리를 좀 달고 슈팅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상단선으로 넘어가는 7,200원 선을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좀 타이트하게 6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5,500원 선을 제가 가격 전략으로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목표가는 아직은 여기가 이제 크게 여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장대 한복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쭉쭉 뻗어나갈 수 있으면서 신고가 기록하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단발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한 15% 정도 내외는 한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레벨업이 가능할 수 있는 관점이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7,200원 손절
목표가 5,500원 선으로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가격 전략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여유롭게 해도 돼요, 신 매니저님. 네. 아니 그냥 세 번째 내용도 볼게요. 가격 전략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가격 볼 때까지 또 참고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 6,300원 돌파가 좀 관건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뭐 매물대인가요? 네, 일단 6,300원, 400원대가 악성 매물대입니다. 아. 지금 이제 6,170원인데 네. 혹시나 이 구간을 돌파가 나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7,200원까지는 슈팅이 가능하다라고. 왜? 이 구간이 비어 있어요, 매물대가. 그러니까 6,300원대 악성 매물대가 단기적으로 존재하는데 이 매물대가 사실 크진 않거든요. 크진 네. 않지만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은 이 구간을 뭐 쉽게 돌파 나온다면 작년 7,000원대로 주가 레벨업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6,300원 돌파 여부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7,200원인데 지난 2월 17일 장중에 찍었었던 고점이네요. 대량의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강하게 갔었던 날인데 그때까지의 추가 상승 흐름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파워나인에 대한 종목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신 매니저님 만나려면 우리가 또 어떤 방법으로 만날 수 있죠? 네, 지금 뭐 건설주가 엄청 올라가고 있고 뭐 아주 네. 막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제는 뭐 경기 민감주는 프레임이 씌울 정도로 작년부터 계속 많이 밀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답은 경기 민감주입니다. 왜? 기대 수익률을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관련돼서 아직도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아직도 30몇 개 종목이 아직도 PBR 1 이하인 종목들이 많은데 그 관련된 종목들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도 정리해서 오늘 좀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노란톡 샵 2034로 신경서 문자 추가해 주시면요. 관련된 정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친구 추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시장 대비 못 간 종목들은 뭐 자기의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코스피 대비해서 상승률이 별로 안 나온 종목들이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대형주 장세,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개월 동안 50% 올라가는 좀 그 장세, 그런 장세는 좀 힘들 것 같고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죠. 준대형 종목이나 아니면 중소형주 장세가 계속해서 올해 상반기 끝날 때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부터는 중요한 거는 고가권에 있는 종목을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저가권에 있는 종목을 기다렸다가 기대 수익률을 좀 크게 낚아채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뭐 시청자분이 또 뭐 유튜브에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오른 종목보다는 오를 종목을 선점하자라는 신 매니저님의 네. 전략이 있으니까 뭐 오늘의 포착주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면은 그런 시장에 대한 종목 팁을 얻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포착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엠뱅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